건강 365 포인트 쏙쏙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. 건강 365 박광식의 포인트 쏙쏙. 오늘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의 김태일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사실 또 궁금한 게 치아 사이에 음식을 끼는 경우가 나이 들면서 많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쑤시개 그때 쓰시는 분들이 많던데요. 좀 어떻습니까? 네, 식사하시고 나서 이쑤시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럴 경우에 치아 사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잇몸이 자극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. 치실은 치아 사이에 미세한 틈에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가늘게 되어 있으면서 치아에 해로운 작용을 하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이쑤시개보다는 치실을 사용하시는 게 권장됩니다. 그러니까 이쑤시개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게 치실인 거네요. 맞습니다. 이쑤시개는 전봇대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전봇대요? 네. 예. 전봇대를 사용해서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치아 사이에 끼워 넣는 게 되니까 시원하실 수는 있겠어요. 근데 그만큼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치실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. 맞습니다. 치실은 치과에서 추천을 하는 방법이고요. 이쑤시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스케일링을 자주 하는 건 어떻습니까? 스케일링 자주 하시면 기본적으로 치태와 치석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요. 그렇게 자주 하시다 보면은 치아가 너무 시리다, 치아가 깎여 나가는 것 같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치아 주위에 치석들이 달라붙어서 치아로 전달되는 외부의 온도 자극들을 차단하고 있었던 상태까지도 돼 있는 상태였는데 스케일링으로 그걸 제거를 해내면 외부 자극이 치아 속에 존재하는 신경에 좀 더 가까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더 시린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. 오랜만에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염증이 심해서 불어오른 잇몸이 가라앉으면서 들뜨고 아픈 기분도 또 일시적으로 드실 수 있어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표면에 보호막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. 네. 그러면 스케일링 주기는 어느 정도 추천하십니까? 환자분이 치태와 치석이 생기는 그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. 네. 그것도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가늠을 해봐야 될 텐데 그 상태에 따라서 대개 1개월에서 1년까지도 주기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. 이건 진짜 사람 개인의 그 상태에 따라 좀 천차만별일 수가 있네요. 맞습니다. 또 이런 말도 있던데요. 치석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고 또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이 있다. 어떤 체질과 연관지어서 어떻습니까? 네, 사람마다 침 분비량이 다르고요. 그리고 그 구성 성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드시는 음식 종류도 다 다르죠. 네. 그래서 치석이나 충치가 생기는 데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.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칫솔질과 정기적인 점검이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누런 치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게 또 선천적으로 그런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. 또 어떤 분 누런 치아가 오히려 치주질환 위험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떻습니까? 피부색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듯이 치아 색상도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. 그래서 단순히 색깔만을 가지고 치아의 건강도라든지 치주질환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소주를 한 모금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소독 효과가 있다. 진짜요? 예.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? 소주가 알코올을 함유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? 그렇죠. 그 가능한 얘기 같기도 하고요. 소독이 된다. 네, 그렇게 소독 효과를 노린다면 소주보다 더 알코올 함량이 높은 위스키나 보드카나 고량주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. 그럼 그게 효과적이라는 건가요?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건 기본적으로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염증을 일으켰기 때문이라서 사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 치료가 될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벼운 소독 같은 개념으로 물론 이런 술 같은 거를 머금고 있는다는 거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걸로 해서 치주질환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사실 이런 알코올 종류를 입에 머금고 계시려면 구강 위생을 위해서 나와 있는 구강 양치용액들이 많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데 좋은 것들을 놔두고 왜 굳이 술을 머금고 계시려고 하는지 맛있잖아요.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
또 이 광고에 선전하는 잇몸약들 좀 치주 질환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. 사실 약만 가지고 치료할 수만 있으면 저희 치과 의사들도 굉장히 편할 겁니다.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약들이 가만히 보시면 잇몸 염증을 개선할 수 있다, 뭐 치주 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면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. 그래서 약만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기적의 신약이 나오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. 그러니까 잇몸이 붓고 시리다고 해서 단독으로 약만 먹어서 이걸 약국에 가서 약만 사가지고 해결하겠다. 이건 좀 현실적으로 아니다. 이런 얘기신 거죠? 치료를 병행을 하시면서 약을 드시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치주 질환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 풀어봤습니다.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.